재산 포기각서. 어머님 너무 모욕적이에요. 조용한 카페 한 모퉁이. 박정수 여사는 마광숙을 마주보며 앉아 있었다. 평소와 달리 얼굴에 무거운 기색이 감돌았다. 커피가 나오기도 전 그녀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어냈다. 광숙 씨, 우리 사위와 결혼하려면 이걸 써야 해요. 봉투 안에는 법률사무소 명의의 인쇄서류가 들어있었다. 제목을 본 광숙은 순간 숨이 멎었다. 재산 포기 각서라고 적혀 있었다.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광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광숙 씨가 우리 사위와 결혼하더라도 결국은 남이에요. 우리 한회장의 재산에 욕심이 없다는 걸 증명해줘야 해요. 공증까지 받아서요. 장모의 말은 단호했다. 광숙은 가슴이 먹먹해왔다. 저는 오빠의 돈 보고 결혼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저를 그런 사람으로 보시는 건가요? 말로는 다 그렇게들 말해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 언제 어떻게 바뀔진 아무도 몰라요. 장모의 눈빛이 차가웠다. 내 딸 민서를 잃고도 살아남은 이 마음 이해해줘요. 난 또 누굴 믿고 살아야죠? 안 그러면 결혼 허락은 절대 못해요. 그 순간 근처 은행 업무를 보러 나왔던 한동석이 카페 창밖을 지나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들리는 대화의 단표를 듣게 된 그는 발걸음을 멈췄다. 재산 포기 각서라니. 혼잣말을 내뱉은 동석의 눈빛이 흔들렸다. 자신을 돈 때문에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 장모의 불신과 광숙에게 가해지는 모욕적인 조건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주먹을 꽉 쥔 채 그 자리를 떠나버린 동석은 머릿속이 복잡했다. 사랑하는 여자가 자신 때문에 이런 굴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한편 광숙은 카페를 나와 길가에 멈춰섰다.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다. 사랑 앞에 놓인 현실의 벽은 너무나 차갑고 높았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동석은 평소와는 다르게 술잔을 기울였다. 술기운을 빌려 마음을 다잡은 그는 광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광숙 씨, 만날 수 있나요? 할 말이 있어요. 만난 자리에서 동석은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다. 광숙 씨, 어머니가 무슨 말씀하셨는지 다 들었어요. 광숙은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오빠, 그게 재산 포기 각서를 써야 결혼을 허락한다고요? 어떻게 어머니가 광숙 씨를 그런 사람으로 보실 수 있죠? 동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장모님, 너무 모욕적이군요. 광숙 씨도 그걸 받아들이려고 했다는 게 더 아프고요. 광숙은 참았던 눈물을 쏟으며 말했다. 오빠, 나도 자존심 상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요. 따님을 잃고 너무 힘드셨잖아요. 또 한편 사위라는 아들을 잃는 게 아닐까 두려우신 거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시작하는 결혼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모욕을 감수하면서까지 결혼해야 하나요? 두 사람은 처음으로 큰 갈등을 겪게 됐다.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에 빠진 광숙과 자존심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동석. 다음 날 격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동석은 장모를 찾아가 따지려 했다. 하지만 장모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장모님하고 연락이 안 돼요. 휴대폰도 안 받으시고. 광숙도 여러 번 전화를 걸어봤지만 장모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오빠, 어머니께서 어디 가신 걸까요? 이상해요. 이렇게 연락이 안 되신 적이 없어요. 평소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장모의 행동이 이상했다. 박정수 여사는 혼자서 돌아가신 남편과 젊은 시절 자주 갔던 호수공원을 찾아갔다.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펼치며 벤치에 앉았다. 여보,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니겠지? 하지만 우리 민서 없는 지금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나. 남편과의 신혼 시절 사진을 바라보던 그녀는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다. 남편 옆에 서 있는 젊은 남자의 얼굴이 낯익었다. 이 사람이 설마. 사진 속 남자는 광숙과 닮은 면이 많았다. 갑자기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다. 남편의 절친한 친구였던 마씨성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젊은 나이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던 기억이 났다. 광숙이가 혹시 그분의 딸인가? 손이 떨려왔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광숙은 남편의 친구 딸이고 어떤 면에서는 운명적인 인연이 있는 사이였던 것이다. 딸을 잃은 슬픔과 현실적인 걱정들, 그리고 이 새로운 발견 때문에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워진 장모는 점점 어두워지는 하늘을 보며 오랜 시간 그곳에 앉아 있었다. 저녁이 되어도 장모가 돌아오지 않자 동석은 불안해하며 광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광숙 씨, 어머니께서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휴대폰도 계속 꺼져 있고. 오빠 설마 제가 지금 갈게요. 함께 찾아봐요. 동석은 아직 장모에 대한 분노가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장모의 안전이 걱정됐다.
두 사람은 만나서 장모가 자주 가시던 곳들을 떠올려 봤다. 광숙 씨, 어머니가 자주 가시던 곳이 어디 있을까요? 오빠, 어머니께서 가끔 말씀하셨던 호수공원이 있어요. 아버님과 추억이 있는 곳이라고 하시면서 그곳부터 가봅시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은 호수공원에서 벤치에 홀로 앉아있는 박정수의 모습을 발견했다. 멀리서 본 그녀는 눈에 띄게 초췌했다. 장모님! 동석과 광숙이 급히 달려갔다. 정수는 두 사람을 보며 흐릿한 눈동자를 반짝였다. 광수가, 혹시 내 성이 마시니? 네, 저는 마광숙인데요. 정수는 조심스레 사진첩을 꺼내 건넸다. 이 사진, 이 사람이 너희 아버지 아니니? 광숙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릴 적 본 적이 있는 아버지의 젊은 시절 모습과 똑같았다. 이게 저희 아버지 사진이에요? 어머니께서 어떻게 이 사진을? 동석도 사진을 보며 놀랐다. 장모님,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정수는 천천히 기억을 되짚어갔다. 너희 아버지 마동철 씨가 우리 남편의 절친한 친구였어. 젊은 시절 늘 함께 다녔지. 그런데 30년 전의 사고로 그때 부인이 임신 중이었는데 광숙은 눈물이 고였다. 그럼 저와 오빠의 인연이 우연이 아니었던 건가요? 광수가, 내가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왠지 낯이 익었어. 이제야 알겠구나. 너는 동철 씨 딸이었구나. 장모는 광숙의 손을 잡으며 울먹였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장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광숙과 동석은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다. 오빠, 어머니께서 괜찮으실까요? 광숙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 괜찮으실 거예요.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은 장모는 다행히 큰 위험은 없었다.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인 혼란 상태였다. 의사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며칠 후 병실에서 눈을 뜬 정수는 광숙과 동석을 보며 미안한 눈물을 흘렸다. 광수가, 내가 너무 심했구나. 동철이 딸을. 어머니, 너희 아버지 동철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그런 분의 딸을 내가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었을까. 동석은 장모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장모님, 저희를 이제 그만 받아주세요. 장모는 천천히 과거 이야기를 들려줬다. 동철 씨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가 너희 어머니를 도와드려야 했는데 그때 우리도 어려워서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했어. 그게 평생 마음에 걸렸는데 그 빚을 광숙이 너를 통해 갚을 수 있게 된 것 같아. 광숙은 놀랐다. 어머니,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너희 어머니가 자존심이 세셔서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으셨어.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었지만 장모는 광숙과 동석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동석아, 내가 내 딸 잃고 너무 무서웠나 봐.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봐. 그래서 너희를 시험했나 봐. 어머니, 하지만 이제 알겠어. 이건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야. 동철 씨가 하늘에서 너희 둘을 맺어준 것 같아. 광숙은 감동으로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저도 아버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어요. 그래, 우리 집에 동철 씨와 우리 남편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많이 있어. 다 보여줄게. 장모는 가방에서 재산 포기 각서를 꺼내 찢어버렸다. 이런 건 필요 없어. 너희는 운명적인 인연이야. 어떻게 이런 걸로 시험할 수 있었을까? 정말 모욕적이었구나. 동석이 말했다. 어머니, 저희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결혼하겠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동철이도 분명 기뻐할 거야. 이 사건을 통해 세 사람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 숨겨진 인연의 발견으로 장모는 광숙을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됐다. 광수가, 동서가 행복해야 해. 그게 민서가 원하는 일이고 동철 씨도 원하는 일이야. 광숙과 동석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오빠, 이제 정말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광숙 씨, 우리는 처음부터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장모도 두 사람을 보며 따뜻하게 웃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동철이와 우리 남편이 하늘에서 맺어준 인연이니까. 진정한 사랑이 모든 오해와 갈등을 이겨낸 순간이었다. 그리고 30년 전부터 이어져 온 인연이 마침내 하나로 연결되는 아름다운 순간이기도 했다. 재산 포기 각서라는 모욕적인 조건에서 시작된 갈등이 운명적인 인연의 발견으로 따뜻한 가족애로 승화된 것이었다. 사랑 앞에 놓인 시련들이 결국 더 큰 사랑과 이해로 이어지는 감동적인 결말이었다.